하우 대 프랭크를 제가 헤드 투 헤드를 찾아봤거든요. 네. 하우가 7승 1무 1패 중입니다. 와! 우와! 브랜포드 킬러였군요. 그거는 역시 하우. 네, 또 하나 하우. 이번 프리시즌 정말 뜨거운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수많은 이적설들, 쿠팡 플레이를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는 클럽 월드컵. 여기에 토트넘과 뉴캐슬 유나이티드가 한국에 오는 2025 쿠팡 플레이 시리즈까지 정말 대단한 매치업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맞대결을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기다리는 두 분을 모셨는데요. 뉴캐슬 팬 정민님, 토트넘 팬 유튜버 야민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분을 모시긴 했는데 두 분보다도 먼저 옆에 계신 분들이 좀 눈에 띄거든요. 네, 종민이 형은 지금 정민님이랑 같이 계시고 네. 주원이 형은 야민님이랑 같이 계십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은데요. 눈치를 보고 사실 이게 두 번째 보는 거거든요. 네. 첫 번째 때도 그때 긴장을 너무 했었어가지고 긴장했었나요? 네, 굉장히 긴장했었어요. 저 때문에? 아니요, 그냥 뭐 여러모로 맞는 것 같은데. 지금 귀까지 빨개졌는데. 네. 이 주원 형이 옆에서 보면 눈, 코, 입이 생각보다 되게 커서 은근히 부담스럽습니다. 아, 저도 꽤나 큰 네, 편이라가지고. 근데 여기 알색이 바뀌었나요? 바뀌었어요. 더 진한 빨개지셨어요. 빨개졌어요. 뭐죠? 노란색이 빨간색이 나중에 뭐 다 하겠는데? 정민님이랑 같이 나오셨을 때 네. 뉴캐슬을 좋아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늘은 또 토트넘 진영에 지금 뉴캐슬을 진짜 좋아했었어요. 네. 그거는 이전부터 좀 좋아해 보려고 노력도 많이 했었고, 근데 이게 사람이란 이게 스타일이 있잖아요. 이게 좀 마음이 안 동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손흥민 선수가 훨씬 이적하기 전부터 뉴캐슬 몇 번 이거 보세요.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팀 막 계속 헷갈리죠? 손흥민이 이제 토트넘에 이적한 이후에 거의 모든 경기를 챙겨보면서 손흥민을 응원하면서 토트넘도 응원하고 토트넘을 응원해 손흥민도 잘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10년간 축구를 봐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을 자격은 그래도 충분하다. 어느 정도는 있지 네, 않나 충분하다. 라는 생각이 네. 반대로 정민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네. 정민님이 지금 뉴캐슬 진영에 앉아 계시거든요. 사실 제일 안 어울리는 네, 사실 저기서 이 조합 아스날 팬 아주 찐 아스날 팬으로서 일단 뭐 아스날 팬이 여기 앉아 있는 거에 대해서 유감스럽습니다. 일단 종윤이 형과 제가 그래도 만난 지 20년 넘었습니다. 20년 넘었습니다. 저희가 커뮤니티 그 키보드 워리어 출신으로서 네, 이 해외 축구 초창기부터 독특한 친구였습니다. 네. 왜냐면 그때 뉴캐슬 팬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그럼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종윤이의 스타일을 봤을 때는 키보드 월이 어울리거든요. 근데 정민 씨는 사실 굉장히 좀 차분하고 뭔가 저 팀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고저가 이제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어떤 스타일을 갖고 있는데 당시에 키보드 워리어라고 했을 때 정말로 워리어라고 얘기할 정도의 그런 어떤 활동력이었나요? 저는 키보드 워리어고 네. 이 친구는 소주 워리어입니다. 대단한 주량. 아, 술을 마시는 친구 얘기했을 때 쏘아붙이는 거의 그 갱스터 래퍼의 어떤 그 수준이에요. 진짜 주량이 높아요. 술 마시면서 축구 얘기를 진하게 하는 같이 하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 너무너무 싫어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두 팀은 역사적으로나 또 지금으로나 상위권을 꾸준히 노리고 있는 팀이라는 점에 공통점이 있는데요. 형철이 그 여기서 진행하니까 약간 그 우리 매거진 프로그램 여자 아나운서 같네요. 제일 잘해. 제 진행 스토리지 굉장히 깨끗하네. 잘해. 남자 정순주야. 그러니까. 아니, 현철이는 이제 앞으로 제가 봤을 때 축구계를 이끌어갈 칭찬 감사합니다. 네. 마음에도 없는 소리였지만 자, 오늘 2025 쿠팡 플레이 시리즈 이전에 두 팀 중 어느 팀이 더 좋은 팀인가에 대한 뜨거운 주제로 두 토론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올해는 두 팀 모두 트로피를 드는 최고의 시즌을 보냈는데요. 토트넘은 유로파리그를 우승했고 뉴캐슬은 카라바오컵을 우승하면서 대단한 시즌을 보냈습니다. 자, 먼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야민님은 평소 뉴캐슬을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셨는지. 솔직히 최근 들어서는 리스펙 많이 하긴 했었어요. 어쨌든 최근 뭐 2, 3년간은 뭐 강팀이라고 하면 강팀이라고 불릴 수 있는 반열에 올라오기도 했고. 개 맞았죠? 네, 많이 맞았어요. 진짜 많이 맞았어요. 네. 뭐 이따 언급하겠지만 만나기만 하면 네, 좀 어, 많이 예. 그 전에는 뭐 사실 관심도 없던 팀이 약간 그 정도였죠. 저한테는. 원래는 관심도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세네요. 정민님은 토트넘을 좀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토트넘은 매력이 있는 팀이에요. 보세요. 이게 얼마나 오래된 친구입니까? 그때는 토트넘, 풀엠 네, 이렇게 불렀습니다. 언제 바뀌었죠 이게? 토트넘은 옛날부터 매력이 있는 팀이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상대로 비교적 좀 강한 상대였어요. 특히 저희가 아론 레논 상대로 레논. 고생을 좀 했어요 옛날에. 총알 탄산하에. 네. 그리고 총알 탄산하는 영화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그 비유 자체도 진짜 그게 언제적 영화입니까 진짜. 그동안은 토트넘을 만나면 좀 쫄았어요.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최근 3년만 놓고 보면은 잡고 가야 않겠나 아. 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야, 두 분 모두 뭐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양보할 기색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주제대로 순서대로 진행을 좀 해보려고 할 텐데요. 명문인지를 가르는 여러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역시 성적입니다. 정민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역대 트로피와 성적, 뉴캐슬이 토트넘보다 우세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세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오. 사실은 네, 유로파 리그 우승이 없었으면은 조금 비벼볼 수 있겠다 수준까지 올라올 수 있었는데 우승을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여준 성적은 오, 미너스입니다. 미너스. 와, 네. 미너스네, 진짜. 미너스입니다. 와. 나는 딱 슬쩍 봤을 때 모르는 선수더라고. 우승컵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 시절에는 뭐 해방전이었다, 60년대, 50년대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리미어 리그 한정으로 보더라도 제가 그걸 파악해봤어요. 프리미어 리그가 시작하고 두 팀이 역대 프리미어 리그에서 쌓은 점수 총계. 오! 점수 총계. 네, 그런데 차이가 좀 나더라고요. 토트넘이 1951점, 와. 뉴캐슬이 1607점. 좀 많이 나네. 두 번 좀 나네. 강등을 두 번 당해가지고. 실동이 커. 살면서 두 번 강등. 아, 예. 하지만 이제 더 좁혀서 최근 3년 내지는 미래 이러면 저희도 충분히 할 얘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무관이었던 기간 자체도 70년인가요? 70년이었죠. 저희 17년. 그렇게 욕을 먹고 막 무관 팀이라고 욕을 먹은 팀인 저희조차도 17년인데 70년 약간 이런 갭 같은 거라던가 조금 세세한 것들 들여다보면 아무래도 저희가 아직은 조금 더 명문에 가깝지 않나. 하나 재밌는 건 네. 리그 전체를 봤을 땐 토트넘이 훨씬 셉니다만은 헤드 투 헤드를 보면은 맞붙는 대결에서. 네, 오늘의 주제가 좀 재밌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저거 중요하거든요, 맞대결이. 예.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컵도 컵이지만 예. 진짜 강자를 따질 때는 리그 레이스를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리그에서 강한 사람을 진짜 강자라고 평가를 많이 하잖아요. 4회 2회입니다. 뭐 옛날인 거는 매한가지예요. 그렇긴 해요. 그런 걸로 생각하면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팀이라는 것은 얼만큼 일관성이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물론 이제 토트넘도 지난 시즌에 하위권에 맴돌면서 좋지 않은 성적을 냈지만 강등 두 번은 최근에 들어와서 옛날도 아니고 우승 횟수에 대한 리스펙트는 하겠습니다만 우승 횟수도 2회 차고 뉴캐슬은 안타깝게도 강등을 두 번 당했다. 이거는 이 기록은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아요. 비교적 최근 강등 10년 그렇죠. 안으로 강등은 예. 이건 좀 저는 타격이 크다고 예, 생각합니다. 언제 된 거예요? 2008-2009 시즌. 비교적 최근이에요. 21세기만 지금 두 번인 거잖아요. 아 이거는 좀 크지 않나요? 2008년이면 토트넘이 리그컵 들 때네요. 그렇죠. 저희는 그러네, 리그 후반대 컵에 한번 들었을 쓰는데. 때. 네, 맞아요. 저는 살두강은 언뜻 들으면 약간 S.O.N.의 노래 이름 같아요. 살두강. 살두강이야. 아니면 넷플릭스 오늘의 영화 이렇게 제목 같은 알면서 두 번 강등. 예. 이 강등에 대한 이야기가 아무래도 뉴캐슬 이야기할 때 좀 많이 나오는데 네. 변호를 좀 해주셔야 되잖아요. 네. 강등 두 번이 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캐슬이 조금 더 토트넘보다 낫다라고 할 수 있는 근거 네. 어떻게 좀 변호해 주실 수 있나요? 그건 없죠. 네. 이 팀이 명문은 명문이다라고 생각한 게 살두강을 했는데 두 번 다시 올라와가지고 여기 있는 거는 전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생명력이다. 한 번 잘못 내려가죠? 요즘 같은 시대에 못 올라옵니다. 그렇게 쓰러져간 클럽들이 최근에 다른 우리- 리그로 봐도 꽤 많아요. 우리 옛날 친구들 볼튼 뭐 합니까? 어디 갔나요? 포츠머스 뭐 합니까? 뭐 위건 이런 팀들도 마찬가지고 강등을 당했어도 구단 좌석 점유율이 99%를 넘는 아, 팀입니다. 역시. 이거는 저희가 오히려 자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요. 얼마나 할 게 없으면 실제로 그렇대요. 그 도시에 뉴캐슬밖에 없어서 그렇다면서요? 어쩔 수 없이 그냥 갈 수밖에 그러니까 없어요. 축구만 봐야 된대 거기는. 네, 딴게 거기는 없대. 아무것도 없는 도시가 곳이라서. 미쳐 돌아가요. 네. 축구만 본대. 정말 좀 안 좋았던 시기를 극복을 했다는 점에서도 뉴캐슬은 좀 대단한 인기와 또 팬들의 힘을 좀 느낄 수가 있는데 강등 두 번이 있었지만 최근 다시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좀 어쨌든 얘기를 카라바오컵 우승팀을 앞에 모셔놓고 지금 강등 두 번 얘기가 몇 번이 나오는 겁니까 지금? 다음 주제는 그래도 뉴캐슬이 또 자신감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일 것 같습니다. 예. 바로 뉴캐슬과 토트넘의 레전드에 아. 대한 이야기. 저는 이 부분은 주원영도 어쩔 수 없다고 봐요. 주원영이 가장 큰 축구적인 오군이 누구냐? 바로 앨런 시어. 조아트 때문이죠. 그럼요. 말씀 못 하실 것 같은데. 아니 때문에 전체고 1위가 올라갔을 때 그걸 구해준 사람? 그 누구도 구해주지 않고 이영말리 떨어져 있는 앨런 시어러가 구해줬습니다. 구해달라고 한 적 없습니다. 하지만 구해줬습니다. 네, 그게 결과적으로 얼마나 된 됩니까? 거지. 네, 한 말씀 하시죠. 손도 빼고 불러요. 얼어요. 우리 어려운이 도와주긴 했어요. 네. 하지만 그 전에 말씀드릴 거 무지한 축구 팬들. 내 평생의 사람들 그거 하나 맞췄다 내가. 뭐 앨런 시어러도 물론 있지만 또 정민님이 생각하시는 뉴캐슬 레전드 총 3분 정도
명 꼽아주신다면? 일단 부동의 시어러, 앨런 시어러가 있을 최고죠. 거고요. 사실 이제 뉴캐슬이 전통적으로 이제 레전드 군으로 묶었던 사람들은 조금 오래됐습니다. 폴 게스코인, 계좌. 네, 그다음에 뭐 다비 지놀라, 지놀라. 토트넘 선수기도 했죠. 네. 그다음에 피터 비어즐리. 주로 이런 선수였지만 이제 그분은 저보다도 조금 한 세대 미라서 좀 넘겨놓으면 제가 봤던 선수들은 저는 쉐이 기븐. 쉐이 기븐 키퍼. 기분신. 네, 그 외에는 이제 저희 카라바오컵 우승 멤버들 싹 다 레전드입니다. 역시. 레전드다. 싹 다 레전드입니다. 네. 앨런 시어러한테 비빌만한 선수로는 저는 아무래도 케인 선수랑 손흥민 선수를 뽑아야 되지 않나. 뭐 그전에도 많이 아이언맨으로 레전드가 가는 선수를 있지만. 빼야 되지 않나요? 에? 그렇진 아니, 않죠. 그래도 기록을 세운 게 그렇죠. 정말 너무 그럼요. 많기 때문에 그걸 레전드가 무시할 있죠. 수가 네. 없어서 이 주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간에 한 선수는 우승을 하고 싶어서 고향팀으로 왔고요. 한 선수는 우승을 하기 위해 떠났습니다. 시어러가 우승을 땄나요? 못했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한 팀에 머물면서 우승컵을 따기 위해 다른 선수들 다 나갈 때 꿋꿋하게 지키면서 우승컵을 들었습니다. 어라 형 진짜 인정하겠습니다. 그 레전드가 우승컵을 가져갔느냐? 그건 좀 아쉽게도 못 가져갔지만 손흥민 선수는 그 자리를 지키면서 네. 거기다 주장으로서. 주장으로서. 이거는 진짜 크다고 네, 생각합니다. 크다고요? 우승을 못했더라도 이 본인의 고향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위험했을 때 또 소방수로 감독도 해주고. 그 감독했는데 강등 맞아서 강등 내긴 했습니다만 그렇죠. 그의 탓은 아니죠. 그래, 그럼요. 그게 진짜 레전드다. 위험하면 내가 감독을 못하더라도 가서 팀을 맡아주고 이게 진짜 레전드 아닙니까? 그리고 다시 MOTD 복귀하고. 네. MOTD 돌아왔죠. 예. 거기다 언제나 나옵니다.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선수. 그때마다 진짜 뽕이 찹니다. 이런 식으로. 네. 쉐이 기분 얘기해서 그래도 우리 토트넘에 또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솔직히 요리스 골키퍼도 레전드라고 아, 요리스 레전드죠. 유리스는 인정. 저는 쉐이 기분 선수 완전 인정합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했던 선수 엄청난 중에 기량을 네, 한 명이었어요. 나중에 또 맨시티를 이적까지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도로 제가 쉐이 기분을 팔로우할 정도였는데 쉐이 기분은 공헌보다는 고생이고요. 네, 사실 저는 고생이 곧 레전드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처먹힌 골을 생각해보세요. 앞에 3B가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 말씀드렸잖아요. 베르토먼도 있고 좋은 수비수가 많았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팀이 만들어주는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팀이 만들어주는 레전드다. 팀이 레전드를 만들어주고 레전드가 곧 팀을 만들어주는. 도와주러 오신 거죠? 네. 궁송 수비 보셨어요? 네, 네. 네, 바바야로라 기분이 없었으면 살 내강이에요. 기분이 진짜 레전드입니다. 이 진정한 레전드입니다. 네, 강등 몇 번 더 당했어요. 다음 주제는 이제 두 팀의 매력 포인트에 대한 어필이 되겠습니다. 성적과 레전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그 팀의 의미 있는 전통과 상징성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또 이 대목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이번 쿠팡플레이 시리즈를 통해서 두 팀이 한국에 왔을 때 해외 축구에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도 쿠팡플레이 시리즈 직관을 오면서 내가 이 팀을 응원해야 되겠다. 그죠? 계기로 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각자의 팀을 어필한다라는 생각으로 뉴비 팬을 입문시키겠다는 생각으로 이 토론에 임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가장 첫 번째로는 런던 팀인 게 직관이라던가 이런 거를 갔을 때 당연히 접근성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순수한 질문입니다만 뉴캐슬은 어떻게 가죠? 뉴캐슬 가는 방법 한국에서- 많죠. 한국에서 보통 혹시 뭐 미네에서 갈아타가지고 바로 뉴캐슬 직항으로 가고 그런 이런 경우도 게 있나요? 많습니다. 암스테르담 경유. 뉴캐슬에 공항이 있습니다. 국제공항이. 그러냐. 하지만 그것도 사실 말한 대로 빡세긴 합니다. 근데 하지만 런던 그 히드라 공항에 딱 내리면 히드로죠. 그렇지, 히드로 이거 공항에 약간 의도적인 겁니다. 네. 제가 만들었나요? 전혀 만들었나요? 알아요. 만들었나요? 히드를 노리고 들어왔어요. 롯데 히드라처럼. 네. 그리고 심지어 지금 그 런던 패스 같은 게 있어요. 조금 뭐 저렴하게 갈 수 있다거나 뭐 이만큼 내면 공짜로 갈 수 있는 관광지들이 많은데 거기에 토트넘 스타디움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관광지로서도 되게 영성이 좀 자자한 그런 곳이다. 한국인으로서 토트넘 팬하기 접근성 이런 거 너무 쉬워요. 뭐 유니폼 구하는 거라던가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쿠팡플레이에서 몇 년째 지금 계속 토트넘 초청하고 있는 거죠. 저 토트넘 팬 입장에서는 진짜 너무 좋거든요. 굳이 런던까지 가지 않아도 선수들이 와서 볼 수도 있고 그런 게 좀 매력 포인트가 아닌가. 제가 좀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릴까요? 네. 지금 말한 것처럼 한국 팬들이 런던에 가서 경기를 본다. 이제 좀 뭐 이색적인 장면이 아니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사실. 필수 코스예요, 이제. 네. 근데 이번에 카라바오컵 우승했을 때 갔을 때 인터뷰하셨죠. 네. 근데 온 사방팔방에서 관심을 다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나 소극적인 사람이야. 근데 뉴캐슬 도착했어. 네. 사람들이 날 다 쳐다 부담돼. 난 조용히 경기를 왔다 갔다 뉴캐슬만 야 뉴캐슬 이렇게 응원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막 다들 보고 동양인이 왔네? 그러면서 한국인이 여기까지? 이러면서 너무 부담되는 시각을 받을 수 있다. 너무 많은 관심을 받을 네. 수 있다. 제가 성적 쪽에서는 주로 수비를 좀 담당을 했어야 되는데 공수교대를 하겠습니다. 네. 요 파트에 있어서는 요렇게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전국에 체인점이 10,000개 있는 순댓국집에 가시겠어요? 아니면 정말 원조의 깊은 맛에 딴 데 가서 먹을 수 없는 맛의 순댓국을 드시겠습니까? 원조죠. 찾아가서라도 먹고 싶은 그 맛. 그럼요.
그 맛이 있습니까 뉴캐슬에? 말도 못해요. 패점 위기도 2번이나 겪었습니다. 근데 살아나. 살아났어. 배정하고 부활했어요. 그럼요. 패배까지 해버린. 이 팬덤, 잉글랜드를 대표하는 팬덤 그 자체가 뉴캐슬의 매력입니다. 시즌이 끝나면은 평균 그 구단의 그 경기장 안에 있는 데시벨을 측정을 해서 순위를 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부동의 1위 아니면 2위입니다. 역시. 안필드와 1, 2위를 붙고 있고요. 토트넘도 확인해 봤는데 주로 16위권에서 웨스트햄과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토트넘 구장은 2번 또 운이 좋아서 같이 투어랑 같이 보고 왔는데 사실 좀 조용합니다. 좀 점잖지 좀 저희 점잖아요. 점잖아요. 네. 저희도 이렇게 이런 분위기가 글로벌 팬들이 좀 많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맞아요. 아무래도 네. 맞아요. 한 도시를 온전히 대표한다는 그 자부심. 썬더랜드 아닌가요? 아닙니다. 썬더랜드 다른 도시예요. 다른 도시예요. 다른 네. 도시예요. 런던의 팀이 몇 개입니까? 너무 많아. 런던의 팀이 몇 개입니까? 굳이 따지면 북런던이잖아요. 그럼 아스날이죠. 제가 제가 예를 들어 이렇게 비유를 해볼게요. 성북구로 해볼게요. 성북구. 성북구. 여기 기름동 대표. 여기 성북동 대표예요. 기름과 성북. 네. 동이다 너무 작다. 네, 그 글로벌 구단이고 뛰어난 구단이고 비즈니스 잘하는 건 인정합니다만은 정말 어떤 한 도시가 딴 생각 없이 대를 이어서 하나의 팀만 바라보는 이 매력. 좌석 점유율이 늘 99%를 넘기고 시즌 티켓을 지금 살려고 대기하는 사람이 45,000명입니다. 거의 경기장 한 단을 채워요. 센 맛. 좀 쿰쿰할 수도 있지만 뉴캐슬 지역 사람들을 조르디라고 부릅니다. 어답티드 조르디란 말이 있어요. 어답티드 조르디. 네, 너는 우리가 입양한 조르디다. 너는 뉴캐슬 팬이기 때문에 가슴으로 나올. 가슴으로 나온. 네. 로컬 팬이 아닌 분들. 로컬 팬이 아닌 사람들을 어답티드 조르디를 아주 따스한 명칭으로 불러요. 아시아인? 술 사주고 오. 술 사주고 이 정도로 술 센 사람을 뉴캐슬 팬 하시면 술이 세요. 네. 혹시 호텔 갈 때 핸드폰이나 지갑이 없어지면 제가 토트넘 경기장도 한번 가봤어요. 좌석을 찾으려고 두리번 대고 있거든요. 클럽샵 오버데요 저한테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나 축구 팬인데. 관광객으로 막. 관광객으로 보는 거예요. 나를. 축구 팬으로 대접을 받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관광객이 되고 관광객이냐? 싶으십니까? 네, 그렇지. 뉴캐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딱 보십시오. 저는 굿즈나 이 어떤 트레이닝 킷 네. 여기에 대해선 유럽 클럽을 다 모아도 뉴캐슬만큼 예쁘게 뽑히는 데가 얼마 없습니다. 토트넘도 사실 예쁜 편이에요. 괜찮지만 저희는 깔끔하죠. 괜찮아요. 네. 깨끗해요. 예쁜 편이에요. 진짜. 이게 예쁘긴 한데 이거는 진리의 이 또 스트라이프 검정 하얀색 이런 게 또 굉장히 좀 강력하고 그런 유니크함을 즐기고 싶은 분들을 또 이 생각을 했을 때 지금이 저점입니다. 같이 타시면 또 가가지고 또 압니까? 또 누가 술 사주고 형들이 여기 형들은 우짝 벗고 있거든요. 너무 부담돼. 인터뷰도 부담되는 걸 너무 즐기는 부담돼. 분들이 좋아. 그 와가지고 좀 가족 단위의 어떤 그 팀을 좀 같이 응원하고 싶은데 가족 단위 분들은 뉴캐슬 응원하지 마세요. 예. 가족 단위는 안 돼. 가족 단위는 너무 빡세요. 런던 사실은 좀 더 힘주어서 얘기하는 게 뉴캐슬 지역에 한국인이 사랑하는 춘추복 1위 바버의 본사와 팩토리 아울렛이 있습니다. 아울렛은 런던에도 많습니다. 아울렛 많아요. 그냥 차차 타고 30분이면 갑니다. 저희가 본사예요. 왜 이러세요? 가봐야 돼. 저희가 본사예요. 한국 분들이 거의 가셨을 때 너무 이렇게 외국인만 많고 이러면 사실 조금 부담돼. 답답한데요. 손흥민 선수의 위상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손흥민 셔츠 입고 가면은 다 환영해줘요. 막 길 가다가도 뭐 나이스 원소니 막 노래 부르면서 환영도 해주고 오히려 지금 이제 더 이번 시즌 이후로 만약에 한국 분들이 가게 되면 더 반가운 인사를 받지 않을까요? 한국인에 대한 그런 좋은 인식들이 있어가지고 토트넘 샵 같은 데만 가도 한국 분들이 계시고 만약 이런 데 갔는데 영어 못하고 이러면 진짜 어떻게 영어 할 좀 수가 못하면 어떻습니까? 입양당했는데. 그렇죠. 어댑티드 조디. 어댑티드 조디. 네. 그리고 또 구장의 차이도 있죠. 물론 이 세인트 제임스 파크도 저도 가보고 싶은 구장 중에 하나긴 하지만 제일 가보고 싶은 구장입니다. 궁금해요 진짜. 진짜 이거 전통과 역사의 구장 아닙니까? 대단한 구장이에요. 토트넘 구장은 일단 새 겁니다. 기왕이면 해외 유럽에 가면 전통을 즐기는 게 또 이들의 어떤 습성이니까. 저희가 곧 구장을 지을 거라. 그것도 맞죠. 네. 새거가 좋죠. 새거가 좋죠. 네. 저희는 원정팬을 저기 7층에 박아놔요. 위에다. 네. 근데 이게 진짜 사실 어찌 보면 축구 구장의 진짜, 어떤 네. 원류거든요. 토트넘은 그래도 1층 주는 것 같던데. 네, 좋은 데 있어요. 저희는 꽤 좋아요. 아유, 지난번에 좋은 여기서 로마랑 경기 보니까 로마 팬들한테 잡아먹혔어. 네. 로마 소리가 안 들리더라고. 그래서 근데 저번에 보러 갔을 때도 포즈난 하고 있더라고요. 어웨이에서 이미 시작도 전에 포즈난 하고 있어가지고 자,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스쿼드를 가지고 두 팀을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뉴캐슬의 경우는 카라바오컵 우승 멤버가 되겠고 토트넘은 유로파리그를 우승하면서 토트넘의 긴 무관을 깨트린 스쿼드가 되겠습니다. 주원이 형과 종훈이 형께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쿼드를 봤을 때 어떻게 좀 설명을 해야 될까요? 낭만 축구. 아니죠. 그거는 이제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있었을 때고 선수단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다는 느낌이 이제 그동안 들었다면 토마스 프랭크 감독은 그동안 보여준 게 있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전술을 쓰면서 선수단을 좀 유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토트넘의 선수들이 어려요. 이번에 영입된 텔도 굉장히 어렵죠. 네. 뉴캐슬 단단하죠. 괜찮습니다. 그러나 미래로 봤을 때는 토트넘의 스쿼드가 훨씬 더 박지 않나. 스쿼드의 강점은 리그에서 나옵니다. 거기서 끝났습니다. 5위와 17위의 스쿼드는 비교할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아예 다른 레벨이라고 보이고 중원 지역의 토날리, 조엘린턴, 기마랑이스 이거는 잉글랜드 내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중원 자원이다. 지금 유럽 내에서 가장 비싼 스트라이커 누구냐? 홀란 같은 선수 제외하면 이삭입니다. 뎁스의 문제가 좀 있어서 그렇지 우승권에 가까운 팀들이랑 비교를 해야 되는 스쿼드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토마스 프랭크 감독은 토트넘 스쿼드를 이제 봐야 돼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긴 하죠. 같이 함께하는 어떤 경기를. 근데 아다하우 감독은 이미 뉴캐슬 아라우는 이분이시고. 네네. 에디와 감독은 이미 이 스쿼드로 이걸 만들어 왔던 팀과 스쿼드이기 때문에 안정성에서도 차이가 크다. 뉴캐슬의 스쿼드는 까놓은 패고 토트넘의 스쿼드는 아직 긁을 게 있다. 망통이네. 네, 아직 긁을 게 있습니다. 복권도 안 긁은 복권은 사실 결과를 모르잖아요. 네. 여기서 더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있습니다. 17에서 내려가면 강등입니다. 그러니까 뭐 당신은 강등. 순위를 얘기하는 것보다 선수단의 퀄리티를 얘기하는 거죠. 그레이가 경험치를 많이 먹었는데 생각만큼 성장을 못할 수도 있고 있죠. 테를 돈 주고 영입을 했는데 예. 꽝꽝꽝이 될 수 있지만 거기서 당첨이 될 수도 있다. 그렇지 말씀을 드립니다. 어떠세요? 동의합니다. 네, 합니다. 네. 현재 스쿼드를 쭉 봤을 때 토트넘의 이 포지션은 뉴캐슬보다 낫다. 자신이 없어요. 이게 아무리 네. 봐도 그나마 진짜 무조건 어쩔 수 없이 뽑아야 된다면 그냥 수비진 중앙 수비수는 비빌 수 있고요. 그거 빼고 다죠. 그렇죠. 네. 조엘링턴 맛 좀 볼래? 이러면 기마랑이스 그냥 이삭. 그러면 이제 네. 거기는 왁구도 빡세서. 그럼요. 이거 보세요. 제가 사실 프랭크 감독을 되게 좋아합니다. 네. 네, 브랜트포드 정말 매력 있게 축구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겁이 납니다. 이제 이 사람이 토트넘의 좋은 자원들, 그러니까 사실 개개인이 썩어가지고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조합이 썩은 거죠. 사실 그런 걸 생각하면 프랭크 감독이 되게 잘할 것 같다라는 기대도 생기고 타 팀으로서는 걱정도 있는 건 맞는데요. 그건 있습니다. 하우 대 프랭크를 제가 헤드 투 헤드를 찾아봤거든요. 네. 하우가 7승 1무 1패 중입니다. 우와. 브랜포드 킬러였군요. 그거는 역시 하우. 네, 또 하나 아우. 제가 개인적으로 하우 감독을 좋아했었어요. 좋아하죠. 제 본머스 있을 때도 좋아했었고. 그럼요. 근데 뉴캐슬 가는 거 보고 실력을 인정받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하우. 에디 하우는 저희에게 있어서 퍼거슨 이상입니다. 아. 동상을 농담조로 금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14K냐 18K냐 24K까지 4K까지는 순금으로. 그거는 이제 왕세자님께서 예. 야민님을 포함한 토트넘 팬분들은 이 프랭크 감독을 좀 어느 정도로 기대하고 있는지. 되게 많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미 그 오피셜 뜨기 전에 제가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시청자분들이랑 그때도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봤었어요. 근데 다만 아직까지도 현재 포스텍을 경질한 거에 대한 그거에 대한 분노가 아직도 사그라들진 않았어요. 프랭크 감독 좋다. 이거 굉장히 좋은 결정인데 그래도 나는 아직도 NG를 그렇게 대응한 거를 이해할 수 없다. 약간 이런 게 아직도 다분해요. 근데 저는 이거는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희는 앞을 나가야 되는 팀이고 시간 지나서 프랭크가 잘하면 어차피 그냥 스스스스 잊혀질 것 같은데 그냥 걱정되는 건 전 선수단들이 정말 그 로메로가 대박인 게 프랭크 오피셜 뜨고 한두 시간 뒤에 포스텍에 관한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다 이거 타이밍 무슨 일이지? 이거는 왜냐면 오피셜 뜨고 올린 건 저는 의도가 약간 다분하다고 아하.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 외 선수들은 오피셜 뜨기 전에 다 올렸어요. 근데 그때까지도 가만히 조용히 있다가 딱 오피셜 뜨자마자 따닥. 올린 거는 남마도 만약에 로메가 이런 마음이라면 바닥고 잘 갈 수 있을지 저는 그거는 좀 선수들이 걱정이죠. 그런 캐릭터는 처음 봤어요. 그런 약간 상남자 말을 너무 잘해요. 약간 그리고 아버지 그런 캐릭터 느낌 좀 있죠. 네. 그러한 감독은 빅샘 이후로 제가 나이스. 자, 스쿼드에 대한 이야기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8월 3일에 펼쳐질 2025 쿠팡 플레이 시리즈 2차전 토트넘 대 뉴캐슬 경기를 통해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두 찐팬분들의 방한에 대한 소감 그리고 이번 쿠팡 플레이 시리즈를 기다리는 어떤 기대감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토트넘의 야민님부터. 지금 세 번째 벌써 이렇게 와주시고 계시는데 정말 토트넘 팬인 입장에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년, 내후년에도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이뤄질
이런 기회를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네, 저는 꼭 가서 보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계신 뉴캐슬 팬분들, 우리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생애 최고의 시즌을 뉴캐슬의 한국 방문이라는 멋진 이벤트로 마무리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뉴캐슬을 좋아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경기장에서 뵙죠. 마지막 멘트 경기장에서 막걸리 한잔 하시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맥주 풀어드릴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2025 쿠팡 플레이 시리즈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